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0장, 10장의 예외 처리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은 접하게 될 내용들이라 좀 간단한 개념하고 간단한 실습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오류라고 얘기를 하면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에러하고 익셉션. 즉, 한글로는 뭐 예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러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나면 이제 뭐 프로그램 동작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처음에 지금 자바를 돌리기 위해서 JDK 설치하면서 요 JVM이라고 하는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그 위에서 지금 자바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VM이라는 것도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게 하는 부분에 그 중간 계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JVM 문제로 인한 것도 우리가 뭐 에러라고 이렇게 그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것에 반해서 이제 익셉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사용자가 이제 좀 조작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자가 코딩을 하는데 좀 잘못된 코딩을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익셉션 하면 왜 콘솔 탭에 보면 익셉션이라고 이렇게 메시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하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익셉션이라는 메시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우리가 행 걸렸다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딱 스톱을 한 상태죠. 아무것도 동작 안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PC에서 우리 뭐 사용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딱 멈춘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얘를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그 익셉션이 있어요. 통상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보면 빨갛게 나오는 탁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컴파일 할 때 에러로 익셉션으로 잡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예 직관적으로 코딩을 할 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고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런타임 익셉션이 있어요. 실제 우리 컴파일하고 이럴 때까지는 코딩할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실행을 하다가 이렇게 딱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익셉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계층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재 422페이지 하단과 423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무기들 중에 익셉션과 관련되는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들이 또 상속을 받아서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익셉션 클래스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컴파일 할 때 체크하게 되는 일반적인 뭐 이런 체킹을 할 수 있는 그 익셉션 클래스들하고 그 다음에 실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런타임 익셉션들이 요 중간 아버지 계층이 되는 것이고 또 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을 받은 또 이제 그 손자 계층이겠죠. 자식 계층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그 익셉션을 한 3개 정도 얘기를 할 건데 하단에 보면 이제 가장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익셉션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리가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new에서 객체 생성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죠.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클래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그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겠죠. 그죠?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를 갖지 못한 상태, 즉 어떤 객체를 지금 할당하지 못해서 현재 변수는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객체의 주소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변수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조작을 하고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대부분 발생을 하는 게 널 포인트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점을 이용해서 점 붙여서 이제 연화자 쓰는 경우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예제 프로그램이 423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널을 할당을 했어요. 즉, 뭐 요거는 뭐 실제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널이라고 하는 값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값없음이 있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oString 우리 그 API 자바 API 배울 때 우리 배웠어요. toString은 뭐한다? 여기 변수에 있는 것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메소드였죠. 자, 이걸로 실행을 해서 한번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지금 보니까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즉, null로 들어가 있는 그 객체가 있어야 될 곳에 null이 들어가 있어서 그 null을 조작하려니까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는 요 위의 내용만 있는데 교수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더 해주기 위해서 요 하단에 좀 내용들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면서 요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코딩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요거 실행 한번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특히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되는 변수에 대해서 이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자료를 읽어왔는데 또는 이제 데이터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값이 없어요. 그죠? 값이 없는 상태인데 그걸 이제 값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조작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null point exception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자들이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하는 변수들은 우리가 empty string이라고 해서 요 쌍따옴표 2개짜리 공백 두지 않고 바로 붙여요. 쌍따옴표를. 그래서 이것으로 항상 이렇게 초기 값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대부분 개발자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해놓고 지금 보면 equals를 집어넣어서 이게 empty string이냐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424페이지에 있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배열 Array 배웠죠? 그러면 인덱스 0인 방, 인덱스 1인 방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방을 잡아놓고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현재 잡아놓은 그 어레이의 방을 초과해서 그 범위를 초과해서 뭔가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게 이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424페이지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보면 딱 실행을 하면 요거 잠깐만 설정을 해놔서 그러네요.
자, 우선 요거 다시 지금 보면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 그 메인 메소드 뒤에 가로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고 뒤에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적는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1학기 때 설명을 했었는데 교재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재 160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니까 뭐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이클립스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요거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우리 실행을 할 거예요. 1학기 때 우리 헬로 자바 프로그램들 했었죠. 커맨드 모드에서. 자, 그럴 때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바하고 실제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우리가 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줘야 할 정보들을 문자열 형태대로 이렇게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주면 실제 메인 메서드의 가로 안에 매개 변수로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것들이 스트링 타입으로 1차원 배열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아규스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명으로 배열 그러니까 인덱스 0인방, 인덱스 1인방, 인덱스 2인방으로 차례차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을 예제 부분을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실행을 하니까 지금 실행하니까 실제 여기에 아규먼트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1차원 배열의 인덱스 0인 곳에 자료를 가져다가 데이터방에다 집어넣고 1인 곳에 인덱스 1인 방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 보면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실제 그러면 요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주는지는 여러분 1학기 때 이제 뭐 했었는데 자, run 밑에 보면 run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자, 지금 아규먼트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와 같은 오류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아규먼트를 한번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덱스 0인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열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인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덱스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어플라이 하고 런을 한번 탁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요 뒤로 요 스트링 타입으로 잡혀져 있는 배열에 배열이라는 문자열과 인덱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차례차례 들어가서 꺼내왔고 그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뭐 자바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해놓고 대부분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이제 많이들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 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사용법도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코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의 예제가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인데 요 밑에 요것을 같이 여기다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풀고 이거 다시 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프로그램 보면 여기 들어오는 아규먼트가 몇 개냐를 물어봐서 아규먼트가 두 개다. 아규먼트가 두 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 실행 방법
실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 또 아까 run configuration을 가지고 설정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안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딱 하면 자,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지금 실제 거기 방에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2가 아니죠. 2가 아니니까 실행 방법에서 자, 코맨드 상에서 자바하고 클래스명하고 그 뒤에 아규먼트로 2개를 넣어야지 동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서 한번 실행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배열,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렇게 놓고 apply, 그 다음에 run.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실제 우리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숫자 이거를 실제 숫자로 변환할 때 숫자가 아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발생하는 경우 이제 자주 쓰이는 게 우리 파스인트, 파스더블 이라는 곳에서 실제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집어넣으면 요거는 실제 정수 형태가 나오고 요거는 실수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이렇게 자주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웹인 경우에 다 화면으로 보는 우리 HTML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HTML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숫자지만 실제 다 값은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숫자를 입력한 값들을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그 다음 계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걔를 인테자, 즉 정수형 변수 또는 W라고 하는 실수형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뭘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만약에 거기에 숫자가 아닌 이상한 문자를 집어넣었다든지 또는 이제 이 키상에 이제 치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또 이상한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426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까지 있는 그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100, 그 다음에 A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둘 다 실제 문자열이죠. 지금 문자열인데 이거를 정수로 다 바꾼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정상적이었겠지만 두 번째 거 A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숫자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상적으로 이거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다음은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430페이지에 있는 예외 처리 코드, 즉 이런 익셉션이 그러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면 실행하다가 바로 프로그램을 확 종료를 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정상 실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익셉션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코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try catch final이라고 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try하고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또 catch라고 해서 또 묶고 그 다음 finally라고 해서 또 묶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요 try라고 묶인 요 블록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처리를 하다가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 발생한 그 exception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서 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 exception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다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inally라고 하는 부분은 정상인 경우, 그 다음에 exception이 발생한 경우 상관없이 항상 이게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뭐 finally는 생략 가능한데 주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try catch에 대한 부분만 쓰는 게 좀 우리 개발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ry catch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431페이지서부터 432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면 한번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딱 실행을 하면 아규먼트로 두 개를 주네요. 두 개를 줘서 실제 정상적이면 지금 그 try에서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넣고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아규먼트 두 개를 정상적으로 넣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실습을 했듯이 사용법,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이제 메시지를 뿌리네요.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아규먼트 두 개를 넣은 경우에는 두 개를 파스 인트에서 정수형으로 바꾸네요.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근데 요 바꾸다가 실제 들어온 아규먼트에 숫자가 아닌 이런 일반 문자를 집어넣었으면 여기 지금 넘버 포맷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바로 얘를 캐치를 해서 이렇게 숫자를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차례대로 한번 실행을 또 한번 해봅시다. Run Configuration 열어서요. 자, 먼저 여기 아규먼트에 지금 아무것도 안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아규먼트 안 줬고 Run. 자, 지금 조금 전에 정상적으로 이게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하나 빈 공백 하나만 두고 세이브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행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컴필레이션에서 인자 값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런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금 exception이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해서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인자를 아규멘트를 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0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아규멘트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파스인트에서 변환하고 합계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리 있는 마지막 것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기 넘버 포맷 익셉션을 한번 강제적으로 발생을 시켜보죠. 자, 여기다가 여기 아규멘트로 아까처럼 A100이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apply하고 run.
자, 이렇게 했더니 들어와서 넘버펫 익셉션이 발생한 것들을 바로 캐치해서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파이널리에 있는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재 43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435페이지로 오면 이제 다중 캐치. 그러면 아까 우리 봤듯이 익셉션을 캐치를 하는데 그걸 한 번만 캐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즉 여러 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캐치할 수 있긴 한데 대신 순서가 좀 중요해요. 순서가. 자, 우리 지금 보면 아까 우리 422페이지에서 423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계층 구조가 있었죠. 아까 여기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계층이 있고 손자 계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계층에서 만약에 할아버지 계층에 있는 요 익셉션으로 캐치를 싹 해버리면 캐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그 손자에 대한 부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치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한다? 순서는 항상 뭐부터 한다? 손자 계층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 계층, 그 다음에 할아버지 계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역순하면 이걸 바꿔놓으면 바로 컴파일 때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럼 요 프로그램 간단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해요. 436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실행을 하다가 지금 넘버 포맷 익셉션이 아규먼트네요. 아규먼트 2개 주는데 2개가 없으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행 메이 값이 부족합니다 라고 캐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이제 할아버지 층에 해당되는 익셉션을 캐치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럼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런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에 아규먼트 지금 준 것을 아예 안 주겠습니다. 아예 안 주고 자, 런. 자, 런을 했더니 또 보네. 이거 잠깐만. 자, 혹시 여러분들도 그 실행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엔터라도 한번 해주고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잠깐만. 자, 요 다시 실행합니다. 요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run.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지금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잡혔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뿌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손자부터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를 캐치를 해서 위에서 한번 캐치가 된 것들은 이제 잡을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익셉션이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할아버지 계층이니까 여기서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손자부터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할아버지 계층으로 이렇게 그렇게 순서대로 일치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익셉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일 우리 여기를 한번 순서를 거꾸로 만약 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할아버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손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벌써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컴파일 할 때 벌써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손자 계층에 해당되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은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에러 컴파일 오류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442페이지 한번 봅시다. 442페이지. 441페이지가 되겠네요. 441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런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그럼 프로그램마다 그 익셉션 처리를 해주는 것들을 모든 그 메서드마다 이렇게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로직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런 동일한 그 처리 로직들이 중복돼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익셉션을 처리를 하게 되냐면 실제 발생을 하면 그 해당되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그 익셉션에 대한 정보들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딱 맨 처음에 실행하는 곳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 또 그게 또 다른 메서드 호출하고 호출했을 때 딱 발생을 하면 던져서 맨 처음에 실행한 곳으로 이렇게 익셉션에 대한 정보를 모아요. 모아서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익셉션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메소드 1이라는 곳에서 메소드 2라는 것을 이제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면 여기 지금 메소드 2에서 지금 막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하다가 실제 실행하는 중간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이거 보면 지금 이런 string 2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좀 찾으라고 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와 같은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해당되는 클래스가 없다라고 하는 through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이 메시지를 적어 놓으면 실행을 하다가 요 해당되는 요 exception을 호출한 곳으로 다시 던져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행하다가 던지게 되면 여기 밑에 캐치라고 하는 곳에서 해당되는 exception을 잡아내서 여기서 뭔가 이 exception을 처리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놓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프로그램은 442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44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죠. 그럼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 find class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내부에 여기 find class가 있죠. 그럼 find class가 동작을 하면서 여기 보면 지금 요거 이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데 이와 같은 java.len. 밑에 패키지 밑에 string2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은 없어요. 클래스는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수로 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호출한 곳으로 이제 받은 거죠. 받아서 누가 받냐? try catch에 있는 요 캐치단에서 요걸 잡아서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잡힌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 여러분 여기 지금 가려서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443페이지에 사용자 정의 예외와 예외 발생했는데 요거는 우리 2학년 때 가서 실제 JSP 시간에 그다음에 또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간에 하면서 이 내용들은 그때 가서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개념만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클래스 나파운드라든지 아니면 넘버 포맷이라든지 뭐 이런 오류들은 이제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익셉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데 실제 우리가 은행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인출하는 곳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내가 이제 뭐 입력을 해서 달라라고 하면 현재 내 예금에 있는 잔고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런 처리를 딱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강제적으로 우리가 익셉션을 발생을 시켜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들을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호출한 것으로 수루해서 이렇게 계속 던지게 됩니다. 던지면 그것을 받은 곳에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얼람 메시지로 딱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인터넷 뱅킹 하시면서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내가 예금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얼람 메시지, 그러니까 딱 창이 뜨죠. 그래서 예금 잔고보다 돈이 많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방식이 이런 사용자가 직접 익셉션을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클래스를 막 만드는 거죠.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본격적인 실습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2학년 때 올라가서 하도록 합시다.